누구세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와 오 캐나다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와 오 캐나다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인 토론토 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유건인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토 협의회는 오늘 북한 전문가이신 강동원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북한 방문 시 보고 느낀 정말 북한의 그 근접 지역에서 차지하신 사진들을 토대로 방문을 통하여 북한 전역하에서 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인식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국적 행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이로써 완전한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15 통일 닥트린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8.15 닥트린에서 선명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 구성은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함께하는 것이 통일의 주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이에 토론토 협의회는 이것은 본 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의 자유민주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실태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지옥은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국 지나보면 여기 지옥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대한 목표를 향하는 작은 물결이 마침내 거대한 순환가 되어 북한 주민들이 한시바퀴 북한 전면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사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저스틴 트루도 수상,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미남 마틴 상한의원, 펜 디모프 연방 외무차관님, 스탠조 온타리오주 문화관광부 관광개인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 이 행사를 직접 참석해 주신 권태한 부총영사님, 김정희 한인 회장님,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들과 강연을 위해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강 교수님과 패널리스트 여러분에게 토론토 협의회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준비위원 여러분과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본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장 유건인. 이어서 토론토 총영사관 부총영사이신 권태한 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것을 조금 많이 꼼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유건인 회장님과 비롯해서 토론토 협의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김정희 한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킴 한보이스 이사장님 그리고 이경국 북한인권 협의회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에게
또 뜻깊은 강의를 해주실 한국에서도 강동원 교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외교관을 생각하면서 몇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동북 상승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한 1200km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2000년대하고 2000년대 중반하고 2010년대 중반 두 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일어나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 경험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저한테 뜻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북한 인권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198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1990년대 들어가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탈북한 사람들이 또 수많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지 않고 공개 수용을 당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인권 문제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경구 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2014년에는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연담을 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걸 CIA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지 올해가 딱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편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자체를 넘어서 사실 북핵 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런 핵 개발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강제 노동이나 공포 정치, 주민 통제가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고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에 쓰여져야 할 자금이 핵 개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건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제79주년 광복절 경주사를 통해서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며 자유가 박탈된 동포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그런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이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제사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 및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 통일부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누구나 다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단체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 무방국 그리고 유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 오늘 이 시간이 북한 인권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재차 인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런 힘을 불어넣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토 한인회 김경희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 한인회 회장 김정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뜻깊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자유평화통일 대토론회라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건인 회장님, 권태환 부총영사님 앞전에 얘기하셨던 그 다음 축사를 보내주신 저스틴 트루도 수상님, 연하 마틴 상임위원님, 펜다모프 외부 차관님, 스탠저 문화관광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서 방문한 강동환 교수님까지 모두 의미 있고 이 자리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 일을 제가 경영사를 부탁을 받고 약간 책을 좀 보면서 갑자기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제가 과거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우리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인류라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 할 가치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평통위원 여러분들과 또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8.15 통일 독트린의 기본 정신인 자유, 평화,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모두 이 한반도에 사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스틴 트루도 수상님의 축하 메시지를 우리 토론토 협의회의 이종명 청년분과위원장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이종명. It is with a great honor that I send my warmest greetings for the Toronto chapter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s Seminar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ada is proud of our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cludes strong economic, strategic, and people-to-people ties, as well as shared values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 We are deeply concerned by and condemn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e recognize the vital importance of supporting human rights there. We are dedicated to continuing to help organizations that suppor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actively engage this issue head-on and through joint action with multilateral partners. It is critical that all parties hold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count for their continued horrific repression of their citizens. I would like to recognize PUAC Toronto chapter for their deep commitment to bring about real and substantial change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North Korean citizens. It is worthy of the utmost praise.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Justin Trudeau, Ottawa 2024, 대독 이종명. 이종명 위원장님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트루도 수상님 닮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토론토에서 우리가 트루도 수상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과연 누가 대독을 할 것인가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리 토론토의 협의회의 이종명 청년문과위원장이 가장 잘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독을 하시게 됐습니다.
마틴 상원의원님, 켄 데모프 연방 외무차관님, 스탠 조 온타리오주 문화관광게임부 장관님의 축하 영상을 차례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연하 마틴 상원의원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하 마틴 상원의원입니다. Sincere greetings on behalf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상원을 대표해 토론토 민주평통의 자유민주 평화통일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 정부의 8월 15일 통일 독트린 선포를 기념해 북한 인권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유건희 회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의 꿈,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다음은 켄 데모프 연방 외무차관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To my friends at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oronto Chapter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August 15th Unification Doctrine was proclaimed by Korea's President Yoon on the 79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Day. The doctrin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lds the spirit of freedom,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at its core.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worked to deepen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launching the Canada-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September 2022. Since the launch of this strategic partnership, Foreign Affairs Minister Jolie has concluded 4 visits to the Republic of Korea, most recently in January 2024, to underscore the great importance Canada places on our two nations' ties and our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to address shared regional and global issues. Best wishes to all participants as you participate in today's seminar event discussing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important work to advise the Republic of Korea on a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이어서 스탠조 온타리오주 문화관광개인부 장관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Hi everyone, Stan Cho, MPP from Willowdale. 안녕하세요 everyone. I want to thank the PUAC Toronto chapter for this event for gathering esteemed experts to address the critical issue of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Your unwavering commitment is both commendable and invaluable in the pursuit of peace, freedom, and dignity. Today's discussion is especially meaningful as we mark the 79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Day, a milestone that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South Korean President Yoon has even shared a hopeful vision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grounded in human rights, and gatherings like this are key in building support for that vision. Thank you, PUAC, and everyone here for your commitment. Together, we can move forward a future of peace and freedom for the Korean Peninsula. 민주,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네 기린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신 북한 전문가 강동원 교수님, 북한 인권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북한 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님, 오래전부터 토론토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보이스의 제킨 이사장님,
실점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의 김철수 회장님, 자유총연맹 토론토 지부를 맡고 계시는 김재기 회장님, 토론토 지역에서 시니어들을 위하여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한카 시니어 협회 이훈 회장님, 그리고 블루어 노인회의 김인석 회장님, 우리나라의 국가엔 무궁화꽃을 사랑하는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이정훈 무사모 회장님, 끝으로 재앙군인의 회장님을 역임하신 송선호 자문위원님,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의 어린이 난타팀의 공연이 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바로 단체 기념사진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난타 공연이 끝나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단체 사진이 끝나면은 2부 강연 순서부터는 토론토 협의회의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은희 위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단상으로 좀 올라오시죠. 사진 촬영 끝나고 바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이 북한 동포들한테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았어. 저기 있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여 패널로도 나오시는 거 네. 아, 네네네. 네. 잘 맞춰볼게요. 그 리허설을 한번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랩하고 연결만 네. 술을 맞춰서 내가 좀 짜고 누가 그거 하세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해줘요. 아니 거기 이제 뽑기만 하고 랩탑 돌려보내요. 랩탑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강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클리커가 있는데 근데 지금 김민조 위원은 USB로 보내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행사장 안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2부 순서를 한번에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 지금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다 보이겠죠. 자, 여러분께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일어나 계신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준비한 2부 수세님의 특강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로 진행을 맡은 미주방도 토론토 협의회 문화예술국가장 명병장 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을 모시려고 저희가 많은 애를 썼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분을 서로 모시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멀리 한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후 특강을 맡아주신 강동환 교수님. 오늘의 강연자 강동환 교수님은 현재 부산의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이시고요. 북한 이탈 중인 지역 적응센터인 부산 하나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대학 교수라는 말보다는 통일독으로 불리길 원하는 북한 전문가로서 또 평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지금은 또 북중 국경에서 북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그리고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북한 주민들의 실상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분입니다. 통일의 기분으로 살아서 통일만 생각하고 또 통일을 사랑한다. 통생통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통일을 살고 통일을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통생통사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튜브 잠시만요. 강동환 TV를 지금 운영 중이시고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돌봄학교와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이분의 아주 장려한 꿈이라고 하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넘어사람들 그리고 북주 국경 시리즈 그리고 평양과 북조선 999장 999장의 사진에 담은 북쪽의 북한 통일 너를 만나면 심쿵
통일 수학여행,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통일, 그리고 통일과 펼치다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이분이 집필하신 책을 한국에서부터 직접 갖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강 잘 들어보시고요.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너무너무 좋으시면, 호응이 좋으면 나가실 때 꼭 책을 구입해 주시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돈 30분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환 교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와서 보니까요, 정말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길게는 40년, 아까 우리 유건희 회장님께서는 67년에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래전에 또는 최근에 이렇게 캐나다에 오셔서 이곳에서 한시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잊지 않으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또 오늘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과 또 토론토에 계시는 단체장님들, 무엇보다 또 한인의 많은 우리 독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국에서 와서 오자마자 이제 오타와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왔는데요. 시차에 적응이라기보다는 여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불러주셔서 시차와 상관없이 저는 너무나도 지금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45분 정도의 시간을 배상받았는데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그 부충 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인가 약간 이렇게 엄숙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와 함께 아이들 공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 정말 내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서 통일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텐데 그런 대한민국을 또 만들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나이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부르게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다닐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저의 선배 세대 분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60대, 70대, 80대 그리고 90에 이르시는 여러 선배님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저희 세대 분들에게 진심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진으로 영상을 주로 봅니다. 제가 포토 좀 봐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일단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우리 부충 형사님께서 중국과 북한의 이 국경 지역에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바로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중국의 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보이는 제일 한반도 끝까지 거리가 약 1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1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큰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보이는 북한의 모습들을 실제로 사진에 담고 있는데요.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에 직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과 중국 국경이라도 가서 조국의 반쪽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다음은 평양과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888
282.6km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세 권 모두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바라봤던 북한의 모습과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평양의 모습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녀와서 제가 최근에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만강이고 제가 사용하는 큰 망원렌즈이죠. 새를 찍는 큰 망원렌즈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연출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직접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그냥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저도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여러 번의 그 적발과 또 감시가 있어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 한 장 한 장은 모두 산에서 숨어서 찍거나 몰래 그렇게 찍어서 온 책입니다. 다음은 이 책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다 떨어진 속옷에 그리고 갈비뼈가 드러나는 몸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 제가 눈으로 가렸지만 한 사람이 저렇게 고뇌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저 모습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북한 인권을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책의 첫 페이지에서 그렇게 썼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인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로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먼저 사상 양식 및 종교의 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번 더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다음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사람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이 정도 크기니까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마을과 앞서 보신 마을은 다른 마을입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이라고 하는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영생탑일까? 이 탑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영생탑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역시 다른 마을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보이는 건 모자이크 벽화고 가운데에 보이는 것을 이 모자이크 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인데요. 이 철조망은 중국 쪽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 철조망 사이에 북한의 마을이 보였고 제가 이 카메라에 좀 자세히 담고 싶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로 이렇게 북한의 농촌 마을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그 전으로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나요? 네. 이 마을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북한에 저렇게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죠. 다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훼손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물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사람은 정치범이 된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만 살아는 구호가 아주 크게 있고 다음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래쪽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공공건물이죠.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깜깜해질까요? 북한에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생탑만 불이 들어온다. 깜깜해진다. 환해진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위에 고와 아래쪽에 구에만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불이 다 꺼져 있죠. 다음은 낮과 밤을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낮과 밤에 촬영을 한 모습이죠. 그런데 유독 뭔가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건데 제가 그걸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촬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선생님이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경 위원님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 있을까요? 각 말마다 하나씩 있다. 그래서 정확히 숫자가 있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말마다 수를 세면 대충 계산하면 수를 알 수 있겠죠. 네, 몇 개 있을까요? 몇 개야? 1000개, 10,000개, 50,000개, 30만 개. 네. 맞추시는 분께는 특별히 우리 민주평통 간사님께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습니까? 네. 몇 개 있을까요? 10,000개, 100만 개, 63,000개, 와, 3만 개. 아마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오늘 밤을 새도 정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야, 참 어이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답은 어이없는 정답이에요. 뭘까요? 뭐 몇 개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어이없는. 모른다 정답이에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냐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올해 1월 7일 날 자신의 딸과 함께 광천 닭공장이라는 곳을 갑니다. 우리는 그냥 양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광천 닭공장을 방문한 날은 1월 7일인데 다음은 공장을 준공식한 날은 1월 13일입니다. 6일간의 차이가 생겼죠. 그런데 다음은 준공식 할 때 모자이크 벽화에 그려진 그림은 언제 사진입니까? 1월
7일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6일 만에 모자이크 벽 하나가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모자이크 벽화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걸 6일 만에 지금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놀랐던 건 오타와 가니까 의사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풍경을 좀 못 봐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당초 계획은 10년 프로젝트였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캐나다는 참 건설을 느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된 게 아니고 정말 건물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을 다시 보면 정말 튼튼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우리 이종민 의원님 집에 계시는데 계단 공사 하나만 해도 그 집 앞에 4개월 동안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은 4일이면 돼요. 북한은 4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 빨리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4개월이 걸리는 거. 10년 프로젝트는 그만큼 견고하게 100년 이상을 가는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6일 만에 모자이크 벽 하나를 다시 세우고, 그게 북한이고 이런 곳에서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음은 자유이동과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인권 보고서에서 증언을 합니다. 요즘에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서비스차를 타고 다닌다는 증언을 해요. 이 서비스차는 서비스와 자동차의 합성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야, 북한이 주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를 주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차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비스차입니다. 그냥 화물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개인이 돈을 주고 영업을 하는 행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여기 와서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다니면서 검문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디를 가도 검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반드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통행증과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어느 트럭이 가다가 기사가 내리더니 저렇게 검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에 있는 거 뭘까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거 CC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용도로 전기를 쓰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를 안 주는 거라고 봐야죠. 다음은 저기 위에 있는 초소와 아래에 있는 초소의 거리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제가 1400km를 가는 내내 약 100m, 200m 단위로 저렇게 초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 사이에 보이는 이 철조망은 다 전기 감전 시설입니다. 다음은 여성권인데 우리는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음은 돼지입니다. 멧돼지일까요? 집돼지일까요? 네. 멧돼지 하신 분들은 남한 출신이시고 집돼지 하신 분들은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 북한 쪽. 그건 집돼지입니다. 여성이 이 양덕강에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 북한 인권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이 사진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 북한이 굶주린다고 하더니 잘 사네. 색깔도 저렇게 화려하고 너무 평화롭고 참 우리는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데 너무 저렇게 한가하게 아름답게 사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촬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안독강은 다 얼었고 여성들이 빨래와 물을 떼기 위해서 강변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역시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기온은 영하 28도 정도 됐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니까 영하 20도 추위가 그냥 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생활하면서 영하 3도만 돼도 한파주의보를 냅니다. 그런데 압록강의 체감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여기는 영하 20도라도 한국의 영하 10도 정도 날씨와 비교할 수 있겠죠.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여성이 빨래를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집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몇백 미터를 걸어야 겨우 강변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을 뜨러 강변에 나온 모습입니다. 다음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뭘까요? 동굴. 계집은 절대 안 해요. 창고도 절대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서핑고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해요. 정답입니다. 확대해 보면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여전히 물을 떠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굉장히 좋은 우물입니다. 그나마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한국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중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집에 세탁기 있는데 왜 강변 가서 굳이 빨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세탁기가 북한에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우물 가서 물 떠봤고 강변 가서 다 빨래해봤고. 그래서 이런 지금의 모습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북중국교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몇 자가 오타가 났는데 어린이를 판매하죠. 월경 여자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철조망을 건너온 여인을 말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봤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세기 오늘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제가 쓴 책 중에 엄마의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가서 탈북 여성 100명을 직접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이 여성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소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34,000명 정도를 넘어섰는데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의 수를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은 신지라는 연예인인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보겠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구호가 붙어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가서 어떤 건물에 저렇게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구호가 붙어있다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에 우리 고향이 북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분들 한 분도 이렇게 가까운 분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노래 아세요? 물었는데 저분들 중에 난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분은 북한의 속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성풍금 소리 흘려라 이렇게 한 노래인데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누굴까요? 네, 김일성 원수님.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뭐 북쪽 아니더라도 맞춰요. 그 다음 가사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네, 여기 이제 다 고향 북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당의 품 하신 분들. 네. 당의 품. 조선노동당의 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세상에 부러움없어라. 이 노래를 4살 때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정권의 본질이 뭐냐라고 진보 보수 간에 막 다투고 서로 뭐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그럴 게 없는 게 이 노래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문화국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숨은 누구 겁니까? 네. 아마 신앙이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아니면 뭐 다음 목숨은 내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천대인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목숨은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맞아요. 이 노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는 수령 그리고 조선노동당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해요. 이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독재를 하고 있는 거기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지금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뭐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게 없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없어라.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이 노래를 배웁니다. 다음은 옥수수 처리되면 아이들은 일을 합니다. 다음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 저기 멀리 천길 낭떠러지에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었고 제가 망원렌즈를 찍어와서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보인 겁니다. 아이들이 트럭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가고 있죠. 이 아이들은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북한에서는 농촌 동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촌 체험, 뭐 캠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낙타 공연을 했던 이 아이들을 화물차에 태워서 딱 한여름 땡볕에 농촌에 일을 하러 보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 세계는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학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북한인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상이 있죠? 아이들입니다. 누구의 동상일까요?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몇 살 때 김일성일까가 중요하죠. 몇 살 때일까요? 몇 살 때? 32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12살보다 조금만 더 썼어요. 16, 18, 정답만 피해가고 있어요. 몇 살 때? 우리 17 딱 피해갔어요, 정답을. 네. 우리 뒤에 평통 프론트에 간사님 계시니까 맞추시는 분께 간사님이 특별히 식사 초대권을 한 장 드려보겠습니다. 몇 살? 자, 손. 네. 네. 16.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피해갈까요? 네. 15. 네, 우리 오자 쓰신 14살 정답이에요. 네. 우리 꼭 강사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네.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선물 주시면 좋습니다. 네. 식사권 대신 지금 아마 드린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왜 14살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만든 우편인데 이렇게 쓰여있죠. 14살 때에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 지금 이 우표 속에 김일성의 모습이 아까 보신 그 동상입니다. 천리길은 400km예요. 왜 400km를 김정일이 김일성이 걸었을까? 북한의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김일성이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하러 독립운동을 하러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고 가르치죠. 그걸 혁명의 천리길, 교험의 천리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00km를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걷습니다. 바로 이렇게 김일성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걷죠. 본교는 가을 중에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보낼까요? 한겨울에 보냅니다. 한겨울에. 김일성이 400km를 걸었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자리에 실제로 400km를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인데 그 거리가 오타와까지 딱 거의 400km입니다. 제가 오타와에서 일부러 올 때 우리 한영 의원님과 그 국도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 지금 계신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님께서 한 달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400km를 직접 걸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정? 한 달이 아니라 3주. 네, 제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3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앞서 길을 여신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인권 개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김일성이 걸어갔던 400km를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다음은 식량권인데 다음에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기 잡다. 네. 남한에서 태어난 우리 시각을 보면 강에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금을 캐는 겁니다. 압록강에 녹아있는 그 모래를 보온급으로 치면 사금이 나오는데 그걸로 묘화를 걸거나 또는 식량을 구합니다. 다음에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
정답은 한손 들어주세요. 방금 산에 있는 밭. 네. 역시 우리 부장님 선물 있으면 하나만. 네. 네. 산에 있는 밭 정답입니다. 네. 제가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모든 산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오셔서 제일 부러웠던 거 저는 나무입니다. 근데 북녘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한패합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 이제 단풍이 다 졌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캐나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 때 다시 올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단풍을 보시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에 내가 지금 와 있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내 족의 반쪽의 사람들은 저렇게 한패한 살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모든 산은 저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밭에서 그 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은 이건 제가 새벽에 나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찍은 건데 모든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다 나옵니다. 아직도 석탄이나 나무를 냅니다. 혹시 우리 자리에 양강도 해산이 고향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양강도 해산입니다. 시골 마을이 아니고 해산시는 양강도에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도청이 있는 곳이죠.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모습이죠. 다음에 이 아파트 창문을 제가 찍은 건데 창문 하나를 한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그래도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아마 다음에 요 집이지 않을까요? 노란색은 옥수수, 식량, 그리고 검은색은 태양광 판넬입니다. 검은색. 네, 여기에 태양광 판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일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오른쪽 아래. 아마 다음에 저 집이거나 다음에 요 집이겠죠. 그런데 요 집이 저 위의 집보단 조금 더 형편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비닐을 씌운 겁니다. 비닐을 씌운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 저 유리창문의 유리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 어디에도 창문에 유리창은 없습니다. 그 건물만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1400km를 가는 내내 대부분의 건물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건물에 그렇게 유리창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건설장의 모습을 제가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회 의사당에 가서 제일 놀랐던 건 그 실내의 계단이었습니다. 그 철근의 강도와 콘크리트의 강도를 보면 와, 계단을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건축입니다. 나무로 기초를 쌓습니다. 나무입니다. 철근이 아니에요. 다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한국의 1960년대와 같아서 통일하기 어렵겠구나. 아이들 말로 통일되면 북한의 거짓대가 다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마당입니다. 다음은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북한에 그래도 저렇게 시장이 있구나라고 신기하게 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은
이 사진에 나오는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 혹시라도 두고 온 가족이 사진에 담기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분단의 현실. 같은 사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음에 지금 동그란 친 부분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수박도 있고 사과도 보이고 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와 아래쪽에 보이는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 그거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배급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뭐라도 팔아야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장마당이 지금 다음은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건데 다음에 꼭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마당에 돈주, 메뚜기 상인, 대거리 상인, 썰리차 이런 새로운 계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경제의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주는 누군가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으니까 장사 미천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게 돈주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배급으로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은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 이제 장마당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북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바라봅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 청년층이고 다음은 조선노동당의 은덕으로 자라난 세대가 아니고 장마당 시장을 경험하면서 자라난 세대들이라는 거죠. 다음은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한의 영상물에 노출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일명 자포경사 세대였다면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나라고 반감을 받는 세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앞으로 북한 변화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여기서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장마당 세대들을 더 깨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죠. 다음은 그런데 남한의 영상물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오면 반동사물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법의 핵심은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시면서 한국의 K-팝 또 K-푸드 얼마나 자랑스럽게 전 세계인들이 K-팝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들으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북한 체제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여러분들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양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탈북을 합니다. 그 주인공을 제가 인터뷰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20대 여성 청년입니다. 이 20대 여성 청년이 자기 엄마, 이모, 가족들을 한 배에 다 태워서 탈북을 한 거야. 엄마와 이모를 설득한 것도 20대 청년이고 그 배를 준비하고 30m밖에 배를 기름을 못 싣는데 북한에서 출항할 때. 그런데 밤에 몰래 100리터의 기름을 채운 것도 이 20대 여자 청년이 한 겁니다. 왜 했을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남한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뇌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탈북을 감행하죠. 여러분들 북한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제가 한 5분 정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보시죠. 손으로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혹시 우리나라 지도를